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량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김남훈입니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동아시아 따봉연구소 윤갑입니다. U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입니다. 네,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윤갑희 소장님께서 짤이라고 하죠.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미지 파일을 보니까 왜 권순욱은 자한당 주장을 중계하나라고 되어 있고 무슨 인물 관계도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아마 이재명 지지자 그룹에서 나온 짤로 보여지고요. 3명의 인물 관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권순욱 기자, 그리고 뉴스토마토 대표이사 정광섭, 전해철 예비 후보, 이렇게 3명의 관계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도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죠. 전해철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실 있을 때 그 밑에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이사가 있었고, 그 정광섭 대표이사 밑에 내가 뉴스토마토 시절 부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커넥션이 움직여서 이 기사를 생산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혹을 우리는 이미 작년 대선 경선 때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안희정 후들격 갔을 때, 그때 안희정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캠프에다가 항의를 했죠. 저 사람들 좀 말려라. 당신들이 배우 아니냐? 정치 신세계 배우에 문재인 캠프가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또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참 많죠. 알고 지낸 사람. 아닌 말로 뭐 양정철 비서관부터 해서 다 안단 말이야. 김경수 의원부터 해서. 자, 그런 식의 논리 구조하고 똑같은 논리 구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 알고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번 기사 같은 경우 기사 생산된 과정을 보면 전공로, 지금 뉴스토마토는 전공로 기사를 썼잖아요. 네. 전공로에서 그 안양시하고 성남시 간에 서로 일자리를 이렇게 맞교환한 거 아니냐. 취업 바터. 예. 네. 근데 이걸 우리가 방송을 먼저 했죠. 먼저 하고 전공로가 뒤를 이어서 우리가 방송한 내용보다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는 이걸 받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맥락이 하나 생략된 게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왜 이걸 썼을까? 시켰어요? 보죠? 봐요. 그러면 정광석 대표이사 밑에 있었던 내가 뉴스토마토를 시켜서 야, 우리가 방송했으니 이걸 써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뉴스토마토가 우리 사주를 받고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럼 순서상 거꾸로잖아 지금. 얘네는 지금 정광섭 대표이사가 과거 자기 부하였던 나한테 뭔가를 사주해야 말이 되는데, 지금 이 기사 생산 과정을 보면 거꾸로잖아. 내가 뉴스토마토한테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이게 말이 돼? 내 상사한테 부탁을 할 수는 있죠. 형 이거 좀 실어주십시오. 뭐 이런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뉴스토마토는 이 기사를 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성남시 공무원 그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에 진정서가 들어간 게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소개는 안 했어요. 네. 예, 우리 방송에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 건데, 뉴스토마토가 단독 기사를 얼마 전에 썼어요. 이재명 시장 측근 비리 해가지고 썼는데, 그 기사 쓰고 나니까 이재명 쪽에서 검찰에다가 고소를 해버렸네. 뉴스토마토를. 뉴스토마토 대표이사하고 그 쓴 기자하고. 그 희망크림 입찰 관련한. 그렇습니다. 그걸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그 기사를 썼는데 고소를 해? 그 진정인 이야기 듣고 그 기사를 쓴 건데 고소를 해버리니까 뭘 쓰려고 하던 차에 전공로에서 그 취업 바터 네. 성명서 나오니까 그냥 쓴 거예요. 간단해.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럴만한 동기가 있네요. 뉴스토마토는 써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고. 같은 이슈를 다루긴 했지만 정치 신세계와 뉴스토마토가 이 이슈를 다룬 맥락, 흐름이 완전 다르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방송을 했을 때 우리 방송을 토대로 기사를 썼어야 얘기가 되잖아. 근데 그때 기사 안 썼잖아. 근데 전공로가 자세한 내용을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기사를 쓴 거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되잖아. 뉴스토마토는 그럴 만한 동기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뉴스토마토 원래 논조가 그렇게 친문 성향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가서 지난 대선 경선 때를 한번 기사를 이재명으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그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 옆에 일찌감치 전담 기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의 굉장히 아주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하여튼 그래요. 이걸 제가 뉴스토마토의 어떤 그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다 좀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대선 후보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사를 쓴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고소했기 때문에 쓴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것도 너무 단정적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권순욱 대표님 위에 파란색 네모가 있고 이 일방적 주장을 중개하는 갑질 팟캐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갑질 팟캐스터는 맞지 않나요? 우리 세 명한테 갑질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맨날 구박받잖아. 네.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갑질을 하죠. 네. 맨날 구박하면서 더블 갑질, 트리플 갑질. 자, 이재명 리스크가 뜻하지 않게 세 번째 회차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2회에서 다루었던 성남FC 관련 이야기 잠깐 추가로 더 이야기해보고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희망살림이라는 단체의 2015년, 2016년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곳의 기부 운영 규모는 2억이 채 안 되는 곳이고요. 2년간 매출의 90% 이상이 네이버 기부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빌리뱅크는 정말 빈자 부채 소각을 위해 생긴 단체냐, 아니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현금을 전달하기 위한 단체냐, 저는 이런 의문이 다시 한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 운영 규모가 2억이라는 것은요, 1억 9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자들에게 1억 9천을 사용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소각할 때는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채를 소각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4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고작 그거밖에 안 썼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게 40억을 받아가지고 성남FC에다가 대부분 그죠? 39억. 39억을 넘겨버리고 그냥 1억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 썼다는 2억 9천 정도를 썼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소각된 부채는 매우 큽니다. 2억은 아닙니다. 1억만 있어도 거의 한 2천억 원어치 그 부채를 소각시킬 수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그 악성 부채 이런 채권이 뭐 10원 장당 10원 20원 이런 식으로 거래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그 뭐 어떤 그 제3, 제4 금융권 구매를 해서 이 채무자들을 또 겁박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의도는 참 좋은데 너무 이제 규모가 맞지 않는다. 네. 예, 그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1화 2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야, 이런 부분은 좀 서운하다. 너네 너무 야박하게 말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성남시 환풍구 붕괴 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유가족들이요, 이재명 당시 공동대책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줬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미담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유가족들의 증언을 살펴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 입장에 서서 사고 수습에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했던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 네. 이 부분은 수습 과정에서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드릴 만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그 박수영 전 경기도 부지사 주장을 가지고 당시에 사고 수습에 있어서 뭐 대책본부장을 맡아야 되는데 그걸 맡지 않았다거나, 그 다음에 그 대책본부 현판에 성남시를 뺐다거나, 그래서 책임을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을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그 주장하고는 좀 배치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죠. 배치되지만 양립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양립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예. 박수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그 인터뷰도 보면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수습 과정에서는 네. 열심히 했다는 거죠. 예.
근데 법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은 좀 지기 싫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당시 이제 주류 언론들이 그 성남 환풍구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시장을 많이 공격했었어요, 실제로. 네가 여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었고 거기에 아주 적극적인 해명을 하던 참이었으니까 네. 당연히 여기서 뭐 이런저런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가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했을 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네. 예. 또 하나는 그 CNB 뉴스의 노골적인 찬양성 기사를 좀 비웃었죠. 약간 비아냥되듯이 얘기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몇몇 언론사들도 같은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것을 4군데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투형 노무현, 갓재명, 사이다 등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우며 비정상화된 국가 권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 확립, 뭐 중간 생략, 그래서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노골적인 찬양 기사를 자발적으로 썼다기보다는 광고주의 보도 자료를 좀 무비판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최초에 문제 제기한 것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시가 그 최근에 뭐 보면 언론사에 광고비 뿌렸던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광고비를 받고 아니면 혹은 협찬금을 받고 자기 그 돈을 준 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를 네. 쓰는 거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언론이란 측면에서 보면 퇴출시켜야 될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CNB가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언론사가 지금 추가로 더 있다. 예, 추가로 더 있습니다. CNB뿐만 아니라 CNB 같은 언론사가 더 있었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메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 주제는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휘발성, 폭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음 전에 꽤 장시간 회의를 하고 녹음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먼저 소장님이 오늘 띄워주시죠. 네, 그동안 시리즈의 목적이 폭탄 제거임을 저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뭐 이런저런 반론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니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1차, 2차의 목적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좀 깔끔하고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경선 좀 깨끗하게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경선을 좀 깨끗하게 하자. 어떤 의미냐면요. 왜 지지자들끼리 서로 담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혹은 왜 캠프 인사들이 끼어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왜 민주당 지지자끼리. 네. 지지자들끼리 뭐 거칠게 좀 싸울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앙금이 해소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왜 전문가들, 선수들이 여기 들어와서 판을 치는가?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선수들이 해봅니다. 선수로 이야기 안 하고 하니까 또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어떤 면에서 특히 캠프 같은 경우에서는 저기 후보한테 어떤 의혹 사항이 제기가 되거나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 방어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방어 수준을 넘어선다는 뜻인가요? 방어 수준을 넘어서면 그 수위를 넘어서는 정도는 정말 쇼킹할 정도고요.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계정, 자신의 직함을 밝히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숨기고 했을 때 여론이 교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국정원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어서 네. 국정원 직원 신분을 숨긴 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온갖 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했던 거.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전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같은 이치로 선거에 뛰어든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캠프 인사들이나 주변 전략가들이 이 시민들의 여론판에 직접 개입을 해서 그것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개입하는 이 행위는 명백하게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 들어가 볼까요, 소장님? 네. 최근 화제가 된 해경군 김 씨. 과연 이재명 전 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냐 논란이 많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알 방법이 없죠.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것 같아요? 각자 생각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생각 많이 했는데 네. 그렇다고 시사하는 정황 근거가 너무 많고 또 그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근거들도 좀 있어서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처럼 본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런
그 실세로 될 수 있는 인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사칭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재명 시장과 RT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이렇게 편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이인가 하는 점 때문에 끝까지 막 마음에 걸리는데 일단 저도 뭐 일단 안 믿고 싶습니다. 네. 믿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영역이지 네. 우리 알수 사실이냐 아니냐와는 다른 이야기인 알 수가 거죠. 없으니까요. 사실 네. 사실이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믿고 싶지 않다. 네. 권 기자님 의견은 그래도 하나만 결론을 내려야 된다면 나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어떤 각종 부정 부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그 수준으로 본다면 정말 의심이 많이 간다. 그 외에도 핫한 계정이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이니즘에 빠진 이빠 예, 맞아요. 양반인데 이 양반도 또 특이하게 프사를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를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해경군 김 씨와 아이디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하는 행태도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저는 이 두 분으로부터 모두 다 멘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전에 이재명 시장께서 뭔가 시민과 설전을 벌여서 세월호 가족 문제인데 그 시민분께서 약간 좀 태극기 계열 일반 좀 극우적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이재명 시장께서 나중에 당신 자식도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말씀은 그래서 이건 좀 공인으로서 또 이런 저주의 영역은 저쪽이 잘하는데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그 제가 누구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타임라인에 올렸는데 맨 처음에 해경군 김 씨가 세월호 가족들이 당신 한 거 봤으면 그렇게 못했을걸요? 그러면 못했을걸? 이러고 이틀인가 뒤에 또 이니집에 빠진 이빠도 이재명 시장에 사과하셨나요?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말씀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두 분 다 뭐 다 지금 개폭했죠. 개폭을 했죠. 둘 다 이제 개폭하고 사라졌죠. 자, 그리고 일단 뭐 해경군 김씨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전해철 예비 후보 쪽에서 공동조사하자 제안을 지금 해놨잖아요. 네. 그죠? 저는 그게 해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어쨌든 이 계정에 대한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릴 필요는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해경군 김씨라는 이 계정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그분이신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정말 어떤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이 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정말 이재명 시장하고 친분이 있는 민간인이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죠? 왜냐면은 이재명 그 후보의 부인이었다면 이것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성남시청 공무원이라고 해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문제죠. 예. 그래서 이게 전해철 후보 쪽에서 같이 조사를 하자고 얘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 후보 쪽이 떳떳하다면 굳이 이 공동조사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 충분히 그래서 또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 공동조사하자 누군지 네. 밝혀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습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예비 후보님 측에서도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마타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측근인 척하면서 행사를 해서 이재명 시장을 음해하려는 음모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당연히 피해자 영역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공동 고발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캠프 인사 혹은 성남시 공무원으로 혹은 측근으로 볼 만한 정황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왜? 그것은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윤가피 소장이 말씀해주신 그 댓글 공작, 네. 그 뭐랄까요, 그 시정 홍보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예전부터 성남시 공무원들이 댓글 부대로 활약했다. 뭐 개인 홍보를 했다. 이재명 시장의 개인 홍보를 했다. 이런 지적들은 성남시의회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성남시 의회 녹취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 번 나왔는데 자 이번에 저희는 3명의 인물을 소개드릴 거예요. 다만 지난 대선에서 SNS를 통해 활동한 그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대선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었다. 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네, 측근인 거 핵심이고 공무원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공무원 활동을 그만두고 캠프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일반인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단정하기 좀 어려워요. 네, 단정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 소개를 할 텐데 이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원래 성남시청에서 SNS 담당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성남시를 그만두고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한 겁니다.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대선 캠프가 꾸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선 캠프는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당연히 캠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캠프를 하려면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한다면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성남시청에서 그 SNS 담당하던 업무를 그만두고 캠프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으로 있던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어떤 댓글 공작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댓글의 어떤 내용, 수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들고 나오셨겠죠? 네, 일배식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슬람, 문배충, 문재양이 기본 옵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베가 쓰는 용어. 그래서 우리가 SNS 상에서 문슬람, 문배충, 뭐 문재양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그냥 순간 다 일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일베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예, 홧김에 한 번 사용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등장인물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김모 씨, 전 성남시 SNS 홍보 담당관. 이분을 편의상 K1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김모 씨, 전 판교 입주 예정자 연합회 사무국장, 대선 당시 성남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위원회 위원, 성남시 상권 활성화 협의회 위원, 그리고 이재명계로 알려져 있는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이 사람을 K2로 부르겠습니다. 네. 또 한 명의 김모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K3로 부르겠는데 이재명 공식 팬카페 소속으로 보입니다. 그 공식 팬카페는 송가혁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팬카페가 또 있습니다. 예. 현재. 네.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K2라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에게 멘션을 보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현재는 관내 분양주택만 가능한데 임대주택도 선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아,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좋은 생각인 듯 검토 보고 바람. 그러자 주택과장 최창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검토 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주택국장 광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이런저런 문제로 어렵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택과 담당자가 등장합니다. 네, 주택과입니다. 우리 시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K2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광속행정이네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렸던 K2라는 분이 트위터에선 지금 바른소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바른소리. 아, 그런가요? 예, 유명합니다, 아주. 요즘 짤도 열심히 많이 돌고 있고. 네. 네. 이 사람이 K2라는 의혹이 있다는 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K2가 쓴 글을 바른소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의 1대1로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재명 캠프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는데요. 네, K1과 K2는 성남시의원으로 출마한 경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뭐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을 위한, PR을 위한 어떤 내용으로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뭐 그런 거 봐줄 수도 있다. 예, 네. 뭐그 행정 홍보를 위해서. 예. 뭐 위법도 아니고. 네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K3라는 사람은 대나무와 전등이라는 닉네임으로 정말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활발한 활동을 맹활약. 했습니다. 네. 거의 진짜 맹활약인가? 대나무와 전등. 네. 대나무와 전등. 이 사람 주특기가요, 희한한 짤을 사용합니다. 주로 문재인 지지자를 비아냥거리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SNS 홍보 담당관답습니다. SNS 홍보 담당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직이라는 거죠. 예, 성남시청 SNS 담당관이었어요. 몇 가지 짤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짤의 제목은 흔한 달래반 가로 열고 문배충 가로 닫고. 아, 흔한 달래반의 하루입니다. 알아요, 저. 네, 혐오스럽게 생긴 문재인 지지자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야당 후보들의 멸칭을 타이핑하면서 우리 달님 빼고 다 죽으셈, 우리 달님 건들면 눈알 뽑는다,
이런 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저 이거. 예. 본 적 있죠? 예. 다른 짤은 학생 여러 명이 한 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 대사를 합니다. 18원 후원금 폭탄이나 받아 이 새끼야. 검증은 우리만 해. 그러면서 뭐 손학세, 간차스, 박원순, 이성남, 국물당 주구셈, 안희정은 보이지도 않으셈 뭐 이런 멘트를 치는 멘트인데 또 하나 또 짤을 소개할게요. 문재인 후보 사진이 있고요. 말풍선을 달았습니다.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내 뒤에 잠 안 자는 달래반들이 있다. 이 짤을 올리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네요. 오우 달렐루야. 참,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활약한 그 활약상들을 전부 사진으로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하면 정말 실감이 날 텐데. 그럼 우리 구독자 떨어져서 안 돼요. 혈압 올라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일축할 때 쓰던 짤로 기억합니다. 외계인 접근 표시를 하고요. 동그라미 이렇게 교통 표지판처럼 너 문배충이니? 라고 헤드라인이 써 있습니다. 일베들도 울고 갈 패드립 문배충들이 몰려온다. 이 짤을 누가 만들었나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일베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캠프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이 짤을 올리면서 이런 코멘트를 달았어요. 문배충의 정의는 일배충처럼 남의 글에 붙어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하는 달래반을 지칭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왜 여기서 만들었냐고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가 이걸 패러디했어요. 한번 패러디를 하니까 반대로요. 미러링으로 패러디를 했는데 제 저작권에 침해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저작권 이야기가 나왔어. 예. 자, 그러면 이 대나무와 전등이라는 이 분이 그러니까 이런 짤을 만들고 유포를 했을 때 뭐 사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사인이면 그냥 짜증은 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근데 만약에 공무원 신분이거나 정말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거의 불법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죠. 김병욱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고, 그죠? 네. 한 사람은 또 성남시청에서 SNS 홍보 담당관을 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바른소리라는 그 트위터 유저라는 의혹을 지금 우리가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은 성남시 의회 예. 선거 출마도 했었어요. 출마도 했었습니다. 예, 출마도 했고, 둘 다 낙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나무와 전등이라는 사람의 그 왕성한 활동을 보면 그 여초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 300만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레몬 테라스에서 맹활약을 합니다. 네. 예. 그야말로 이 활동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당시 그 성남시장 측근들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외곽에서 무슨 캠프를 만들던 아니면 뭐 어떤 지지자 조직을 만들던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어쨌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달래반, 문배충 뭐 이런 일베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수시로 네.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일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네, 매우 거죠. 밀접한 예. 관계의 사람들이죠. 네, 권숙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대나무와 전등이 레몬 테라스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네. 자, 레몬 테라스는 그 상당히 그 250만 가정주부 학부모들이 있는 이른바 이제 문파 아주머님들이 많이 계신 여성 회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합니까? 네, 활동의 패턴을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 문재인 후보 공격에 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역사인식, 이건 뭐 국정교과서 사관 아닌가요? 이런 분이 더 민주당 후보 해도 되는 건가요? 차라리 새누리당 후보로 나가시지. 그런데 우리 당 사람 맞습니까? 더민주당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더민주, 민주당 이렇죠. 더민주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우리가. 네. 그죠? 더불어민주당 풀로 쓰던가 민주당이라고 쓰던가. 그렇죠. 아니면 더민주로 쓰던가. 예. 네, 더민주당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양향자 씨에 대한 공격도 하는데요. 삼성 출신 양향자 씨가 어떻게 더민주당 최고위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김근태 고문의 후예이자 삼선 유은혜를 투표로 제끼고요. 누가 지지해줬을까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양향자 당시에 이제 후보를 데려와서 삼성 엑스파일을 막았다는 소재로 계속해서 삼성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친재벌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지자 공격도 한번 볼까요? 네, 지지자 공격인데 이거는 저는 이런 바보 같고 어이없는 공격들이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먹힐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세뇌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과 문재인 지지자를 분리시키려는 목적의 혐오 표현을 정말 끔찍하게 많이 반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배충, 달래반 이런 표현들, 네 달렐루야, 뭐 정치를 종교화하지 마라, 그 종교에 미친 사람으로 뭐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기승전 박근혜를 외치는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무조건적인 기승전 문재인을 외친다. 박근혜 지지자들로 섞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더민주당이 문재인 독재당인가요? 이런 표현 계속해서 댓글로 이 사람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단 글을 올리고요. 계속 어그로를 끌고 사람한테 깐죽깐죽대고 절대 마지막까지 댓글의 마지막을 점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댓글이 많이 달리게 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다른 정치적 논의를 방해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어그로 끄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고수라고 쓸 수 일종의 있습니다. 사막화 전략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SNS 홍보 담당관도 했겠죠. 얼마나 상도 레몬테라스 받았어. 회원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대선 기간 동안. 최순실, 이명박, 박근혜와 교묘하게 연결시키는 이미지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김영란법에서 문재인과 최순실 친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고 주장을 하더군요.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어떻게든 최순실, 박근혜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그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좀 제외 좀 해달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거는 뭐 한번 살펴보겠다. 축산 농가들 네. 그 농수한 그 어려움이 있으니 그 실제로 그 우리 취임하신 이후에 그 손질을 했잖아요. 그거를 박근혜 최순실하고 계속 연결시켜서 반복적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를 하는 거죠. 또 이때 이슈가 됐던 게 있었는데 바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신생애실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네. 이것 가지고도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면서요. 이거 정치 신세계에서 예전에 그 국당 논평 놀리느라고 했던 소재인데 이거 팩트 체크 다 끝난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요구하는 위생 체크 다 하고 찍은 것이고요. 이걸 갖고 뭐 국당과 새누리당이 공격을 했지만 같은 당에서 이거 공격을 할 줄은 몰랐죠. 요거 가지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후보를 리플리 증후군 환자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준용 씨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면서요. 문준용 씨 공격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청나게 등장하죠. 이거는 뭐 거의 뭐 타겟 삼아서 한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했던 수준만큼 한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독한데요. 네. 정말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뭐 우리 달래바님들 또 이재명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문준용 아들 특혜 채용 이거 심층 분석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깐죽깐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나무와 전등 씨가 한 말 세 가지가 좀 이건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본선 가서 검증받아 한 방에 훅 가느니 매도 미리 받는 게 낫겠죠?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아주 공감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나무와 전등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한테 하는 말을 똑같이 지금 하는 거네. 그 고용정보원 5급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입니까? 9급 공무원 되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피와 눈물고 밤을 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좀 공감이 가네요. 우리 성남시하고 네. 우리 안양시 그 취업 바터 의혹 제기한 거 청소부 뭐 아무렇지 않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 운전수인가? 네. 그게 뭐냐 그게 아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문준용 씨 그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그 글을 올리니까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선 주자 1위인데 검증은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그래도 경기도지사 1위 후보이신데 검증은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가끔 맞는 말도 하게 되네요. 대나무와 전등 우리가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일 열받았던 부분이 이상호 서혜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 엑스파일. 네, 정말 많은 포스터와 짤들을 만드는데요. 달님과 SS, 여기서 삼성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 로고 크게 그려놓고 막 그러죠. 달님과 삼성의 달달한 러브스토리 이상호 기자가 전합니다 라는 짤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 사진에 나 삼성 좋아해, 삼성아 라면 먹고 갈래? 아 참. 정말 저열하죠. 이상호, 네 이거 진짜 이거 생각하면 이상호하고 서혜성은 진짜. 네, 그리고 이건희가 성접 때 받았던 뉴스타파 그 짤 아시죠? 이건희가 앉아 있는 거 여기다가 대사를 붙입니다. 말풍선을 붙이고요. 제인이가 오늘 수고했어. 이건 진짜 이거는 저 국정원에서 문성근, 김여진 그 굉장히 그 음란한 그 사진 짤 만들어서 돌렸던 거 그거 연상되지 않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이라도 받았지. 너무 정도가 심하네요. 너무 저급하잖아 이거는. 근데 이게 이건희 성접 때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삼성 엑스파일 이상호 기자 특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짤들을 갖다 붙인 유착되어 겁니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 삼성하고 우리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유착 관계라는 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이상호 기자 영상에 짤에다가 그 캡션을 달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보도하려고 애를 썼고 이상호가 삼성은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였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시기상조라며 막았습니다. 이 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립니다. 양향자 영입 이유도 일편단심 삼성사랑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리고 본글로도 올리고 댓글로도 계속해서 올리고 한 네티즌이 증거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걸 막았냐는 증거가 뭐냐? 구글링하면 많이 나온다. 녹취 동영상이 있으려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검찰이 달라붙어야 한다. 뭔 소리야? 이거는 그러면 검찰이 달라붙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다 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데 이상한 가정을 갖다 붙이면서 계속해서 이미지를 망치는 거예요. 사람 심리를 정말 잘 알고 SNS에 어떻게 그 키보드 배틀을 뜨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행태가 너무 일베하고 닮았다. 근데 일베는 바깥에서 보기엔 그냥 일베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일베는 이렇게 인텔리전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무조건적인 혐오인데 이 사람은 꽤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강적입니다. 맞아. SNS 홍보 담당관이었지. 참, 내가 그걸 깜빡했네. 심지어는요, 그 이상호 기자가 달레반들한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상호 기자 그때 구라치는 거 저희가 최초로 나왔지 않습니까? 작사를 냈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이상호 기자 계정에 가지고 뭐 반박 멘션도 달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응원하고 도와주자 이런 것들도 올리고요. 지원 사격이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키배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어쨌든 키 배틀 많이 뜨잖아요. 키보드 배틀을.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띄우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다면서요. 근데 이재명 띄우기는 굉장히 은근하게 합니다. 은근하게? 많이가 그러니까 아니라 은근하게. 조금 전까지 뭐 문술남 문재양 하다가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띄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은하게 돌려치기로 하는데 뭐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은 모두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나서야 됩니다. 촛불 들고 촛불 안 되면 손가락으로라도. 네. 그 연상 효과.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은근해서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서브리미널. 네, 자기들만 알아. 이게 이제 계정을 보통 분리하잖아요. 네거티브 계정이나 포지티브 계정을 분리해 놓는데 이 네거티브 계정에서 포지티브를 하면 사실 좀 뭐 맥락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다가 실수로 본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일과 뭐 일의 연장이라고 저는 보니까요. 일의 연장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누구랑 키배를 뜨다가 제가 문재인 캠프 사람들 좀 아는데 이딴 식으로 해명하고 누가 시키던가요? 연탄비서 그놈아가 시키던가요? 연탄비서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뭐 하여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죠. 일반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허위 사실 유포자를 법적 조치한다고 정종삼 의원님이 저보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이런 멘트도 남깁니다. 정종삼 의원은 유명하잖아. 네, 시의원이고 좀 이렇게 얘기 어떻게 보자면 그쪽 대장급이죠. 그쪽
대장이지. 네. 대장이고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말 악명이 높았습니다. 네. 예, 악명이 높았고 하여튼 뭐 근데 검증하자 나와라. 자기가 나름대로 빅띵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의회 의원 협의회 회장이야 무려. 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지금. 아 참 무섭네. 무섭습니다. 네. 대나무와 전등의 글에는요. 또 제이슨 무라즈라는 인물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제이슨 무라즈 그러니까 알파벳이 JASON 그리고 MRAZ. 예. 가수 이름이죠? 네. 그렇죠. 제이슨 무라즈. 이 사람도 정말 어지간히 이상호와 서혜성의 유튜브 방송으로 뭐 문재인 민정수석이 삼성 특검 망했다, 삼성 엑스파일 특검 망했다 주장하는 영상을 반복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재인이 특검 막은 게 아니면 이상호 기자가 왜 고소미 안 했을까? 문재인은 왜 삼성 엑스파일 특검을 막았을까?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정희는 왜 문재인에게 삼성 장학상을 빼줄 것을 요청했을까? 이런 식으로 깐죽깐죽대면서 아주 정말 발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참 이게 지금 해경공 김 씨하고 그죠? 그 지금 문제의 본질 자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구조 자체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모아지는 건 그거죠.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 그 해경군 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동조사 여기에 좀 우리가 동참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K 3명의 K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문제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가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알고 있었냐 몰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인지에 대한 문제고, 네. 예, 알면서 뭉긴 방조했느냐, 혹은 더 전혀 나아가서는 몰랐냐. 지시를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문제죠.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의혹인데요. 네. 성남시청에서 SNS 홍보 담당관을 하면서 뭐 그 상도 받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상도 받고 했던 사람이 성남시청을 그만두고 바깥으로 나갔어.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문배충 달래반 이런 용어를 유포를 하고 레몬테라스에서 맹활약을 하고 했어. 식음을 전폐하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못하니까 캠프에 가서 했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시장의 당시 대선 후보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 아니면 알아서 했느냐 그걸 이재명 시장이 그냥 묵인방조했느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K3 그분은 참 성남시에서 수의 계약도 참 많이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지금도 저희가 추적한 바로는 성남시와 관련된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문화재단 이미 지난 편에서 문성근 뭐 누구죠? 하여튼 뭐 예. 문익환 목사의 뭐 며느리 예, 뭐 그러니까 문성근 씨의 부인이었나요? 형수였나? 형수요. 예. 형수. 뭐 그 사람을 내세우면서 하여튼 그랬던 그 성남문화재단 쪽 뭐 일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요. 자, 어쨌든 후보가 과연 다시 쟁점은 그겁니다. 지시했느냐, 혹은 인지했느냐, 둘 다 했느냐, 둘 다 아닌가.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1, K2, K3가 대나무와 전등 내지는 제이슨 무라즈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일단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일 수도 있다라고.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입니까? 네. 대나무와 전등 K3와 대나무와 전등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입니까? 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어떤 증거인지는 지금은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 실명은 뭐 언제든지 우리가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만 하는 거죠. 네. 그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 선거는 선거 캠페인 과정, 선거 운동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정치인이 공직으로 진출하게 되는 건데 공직으로 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또 뭐랄까 여기서는 정말 굉장히 이제 혐오적인 표현들이 막 난무를 하는데 이런 비매너 이상이죠. 이런 것들이 난무를 하는데 좋은 정치인이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될 많은 원칙들이 어겨진다면 그분이 공직에 진출한 이후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요 이 이야기한 3명의 케이스리 관련 자료를 파일로 무지무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대충 우리가 출력해 놓은 것만 해도 몇 장 정도 되죠? 네, 8만 대장경입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네. 그리고 제가 사진 파일, 그림 파일하고 뭐 PDF 파일로 갖고 있는 것도 거의 100개 정도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대선 경선이 끝나고서 SBS와 인터뷰한 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럭비에서는 경기가 끝나면 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쓴다. 뭐냐면 일단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상대편이든 우리든 간에 노사이드 편이 없다. 우리는 한 팀이다. 그런 인터뷰를 했었고 그 내용이 당시 SBS 통해서도 이제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윤갑희 소장님이 해주신 이런 내용이 만약에 진짜라도 있었던 일이고 그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면 당시 많은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지자분들도 다 같이 얼싸안고서 민주당을 외치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이겼을 때 다 같이 얼싸안고 문재인을 외쳤고 민주당 승리를 외쳤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 자체가 왜곡된 것 같아서 굉장한 불쾌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지죠. 네, 배신감이. 네.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선량하죠. 네. 근데 그리고 선량하지만 꽤 터프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 적이 생기면 연대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너 선수지, 너 알바지 하고 서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대화가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형성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그 여론 형성 기능이 파괴가 됐다. 누구에 의해서 국정원, 기무사, 심지어 경찰이 다 온 사방에 커뮤니티부터 해가지고 게시판에 난입해가지고 SNS를 황폐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주고 해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해경군 김씨라는 사람이 이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이슈가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주, 혐오 이런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일베나 사용할 수 있는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노면처럼 뭐 되어라 뭐 이건 그냥 그저 죽으라는 저주를 연상케 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경군 김씨가 이슈가 됐던 거고 문제는 그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 경기도 예비 후보의 부인이냐 아니냐 이 의심이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시장에 여론판에 들어와 가지고 문배충 달래반 해가면서 여론 형성 기능을 해방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끼리 자발적으로 해야 될 영역에 측근들 본인 당 선수들이 진짜 뛰어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캠프 쪽에서 사람들도 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온라인에 사죠.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99%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실명 후보 까고. 예, 우리 후보 공약이 이런 거다. 뭐 앞으로 뭐 우리 후보의 비전은 이런 거다. 이런 얘기들 주로 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 공격할 수 있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예, 이거 공약 문제가 있네. 뭐 이래도 좋아하실 겁니까? 할 수 맞습니다. 있죠. 예. 하지만 이런 혐오 표현을 쓰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른 문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진짜로. 이것은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선거판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개판되는 거예요. 이러고서 무슨 문재인 지지자가 광적이네, 내부 총질을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 2편 정말 솔직히 담백하게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리고 또 새롭게 우리가 발굴한 그런 팩트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그다음에 정정할 거 정정하고 그리고 미리 나중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미리 피인을 제거를 해서 저 멀리 바닷가에 던져버리든가. 그래서 민주당에 끼칠지 모르는 피해를 막는 조치를 지금 빨리 취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 행위와 지금 우리 지금 지금 그 대선 경선 때 있었던 문배충 달래반 이 측근들에 의해서 있었던 측근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이 여론 파괴 행위가 동급으로 취급당하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아주 뜨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소장님 혹시? 저는 없습니다. 빡쳐서 제벽에 못 살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일부만 한 거예요. 일부만 한 거죠. 네. 그러면 사탄이 있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 이 정도 하고 심하게 칩시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빨리 정리하세요, 이것저것. 네. 저희도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또 관심사가 많은데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이게 뭐 진위를 갖고 따지자면은 뭐 진짜 수사를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따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는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 저는 제 생각에는요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실무자의 과욕으로 이런 단서를 붙여도 좋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네요. 문배충 달래반, 야 이거 진짜 달렐루야. 자,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재명 리스크 3편이었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남훈이었습니다. 하승주 윤가피 권순욱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